이순신이 조류를 읽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쟁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작됐을지 모른다.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조선수군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항한다. 하지만 출항 시점은 해역의 조류 변화와 맞지 않았다. 바다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함대의 평균 속도가 예상보다 눈에 띄게 느려진다. 노를 젓지만 배는 생각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선두 함선과 후미 함선 사이 간격이 빠르게 벌어진다. 함대의 질서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조류를 거스르는 함선들은 방향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 좋다 명령이 내려져도 배는 늦게 반응한다. 진영은 유지되지만 전체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가 된다. 거대한 함대가 물살에 붙잡힌 듯 느리게 흐른다. 함대 전체의 반응 속도가 일정하지 않게 흐트러진다. 같은 명령도 각 함선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 수군은 조선 함대의 속도 저하를 먼저 확인한다. 멀리서도 느려진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 조류 방향을 기준으로 접근 시점을 다시 계산한다. 적은 바다의 흐름을 전투 계획에 바로 반영한다. 조선 수군은 예정된 지점에서 포격 준비에 들어간다. 함포가 장전되고 사수들이 위치를 잡는다. 그러나 조류 영향으로 실제 위치가 계획보다 밀린다. 지도 위의 위치와 현실의 위치가 어긋난다. 포격 각도와 사거리 계산이 동시에 어긋나기 시작한다. 작은 오차가 전투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다. 첫 포격은 명중하지 못하고 바다로 떨어진다. 포탄은 적선 앞바다에서 물기둥만 남긴다. 일본 수군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접근을 계속한다. 적은 조급해하지 않고 틈을 기다린다. 조선 함선 일부가 조류에 밀려 진영에서 벗어난다. 물살이 배를 천천히 옆으로 끌고 간다. 이탈한 함선은 다시 합류하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 노를 젓지만 조류는 쉽게 길을 내주지 않는다. 일본 수군은 분리된 함선을 즉시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전열에서 떨어진 배는 가장 쉬운 목표가 된다. 여러 척이 동시에 한 지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다는 순식간에 적선으로 채워진다. 조선 수군은 조류 때문에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다. 가까이 있어도 쉽게 도달할 수 없다. 집중 공격을 받은 조선 함선이 먼저 큰 손상을 입는다. 선체가 부서지고 갑판이 흔들린다. 주변 함선들은 거리와 조류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다. 눈앞의 전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조선 수군은 진형 재정비를 위해 후퇴를 시도한다. 지휘선에서 새로운 명령이 내려진다. 하지만 조류 방향이 바뀌며 후퇴 속도도 불안정해진다. 어떤 배는 빠르고 어떤 배는 멈춘 듯하다. 지휘 명령과 실제 함선 위치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다. 바다 위 전열은 점점 흐트러진다. 일본 수군은 혼란이 생긴 구간을 중심으로 압박한다.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조선 수군의 포격 빈도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다. 장전 속도도 교전 거리도 모두 불리해진다. 전투 거리는 점점 근접전이 가능한 범위로 좁혀진다. 적선의 깃발과 갑옷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왜군에게 유리한 백병전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배와 배 사이 거리가 거의 붙는다. 조선 수군은 가장 불리한 거리에서 교전을 이어간다. 포격 대신 칼과 창이 오가는 상황이 된다. 근접전이 늘어나며 조선 수군의 피해 속도가 빨라진다. 좁은 갑판 위에서 전투는 더욱 치열해진다. 손상된 함선들은 기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가 된다. 물살을 이기지 못한 배들이 천천히 밀려난다. 조류를 이용한 질서 있는 후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함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후퇴 속도가 달라지며 전열이 길게 늘어진다. 함대는 하나의 줄처럼 길게 펼쳐진다. 일본 수군은 늘어진 전열을 따라 추격을 이어간다. 적선은 빈틈을 놓치지 않는다. 첫 교전 이후 조선 수군의 피해는 예상보다 크다. 여러 척의 배가 이미 전투력을 잃었다. 일부 함선은 수리 없이는 다시 싸우기 어렵다. 갑판과 돛대 곳곳이 크게 손상되었다. 조선 수군이 통제하던 해상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바다의 넓은 구역이 적에게 넘어간다. 일본 수군은 해상 활동 방향을 빠르게 넓힌다. 적의 깃발이 바다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해상 보급로 확보 계획이 실행 단계로 넘어간다. 바다를 통한 물자 이동이 안정되기 시작한다. 일본군의 해상 보급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다. 전선으로 향하는 배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육지의 일본군은 보급 걱정 없이 진역을 이어간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지원이 계속된다. 조선은 해상 차단 전략의 효과를 잃기 시작한다. 바다를 통한 견제가 점점 어려워진다. 수군의 다음 출항 시점 판단도 점점 어려워진다. 조류 변화가 정확히 읽히지 않는다. 조류를 고려하지 못한 선택이 다시 반복된다.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나타난다. 두 번째 교전에서도 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다. 함대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리고 불안정하다.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의 대응 패턴을 파악한다. 전투 방식이 점점 읽히기 시작한다. 조류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공격 시기를 선택한다. 적은 바다의 흐름을 전술로 사용한다. 조선 수군은 대응 타이밍을 계속 놓치게 된다. 명령과 움직임 사이에 시간이 생긴다. 해전의 주도권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바다의 흐름이 전투의 흐름이 되어버린다. 한산도 해역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바다지만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조류를 이용한 유인 전술이 성립되지 않는다. 적을 끌어들이는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객진을 펼칠 공간과 시간 모두 확보하지 못한다. 진영을 완성하기 전에 전투가 시작된다. 조선 수군은 정면 충돌을 피할 선택지가 없다. 함대는 그대로 적과 마주한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계속 누적된다. 손상된 배들이 점점 늘어난다. 일본 수군은 더 이상 해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다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한다. 해상 장악력은 점점 일본 쪽으로 기울어진다. 적의 깃발이 바다를 채운다. 조선 연안 지역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다. 적선이 해안 가까이 접근한다. 복창지대를 보호하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바다에서 막아내는 전략이 흔들린다. 전쟁의 속도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흐른다. 전황의 흐름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 조선 수군은 방어 위주의 작전만 선택하게 된다. 적극적인 해전 대신 연안을 지키는 선택이 늘어난다. 적극적인 해상 차단 시도는 점점 줄어든다. 바다에서의 공격 기회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일본군의 보급선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수많은 보급선이 바다를 따라 움직인다. 육지 전선의 부담은 조선 쪽으로 집중된다. 바다에서 막지 못한 전투가 육지로 이어진다. 전쟁은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변해간다. 승패가 쉽게 결정되지 않는 전쟁이 된다. 명나라의 개입 시점도 실제보다 늦어진다. 전쟁의 흐름이 더 길게 이어진다. 조선은 버티는 전쟁 외에 선택지가 없다. 시간을 견디는 전략만 남는다. 수군의 전략적 영향력은 점점 축소된다. 바다에서의 결정력이 약해진다. 바다는 더 이상 조선의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해상 방어선이 점점 무너진다. 전황을 뒤집을 결정적 계기는 보이지 않는다. 전쟁의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조류를 읽지 못한 판단은 계속 누적된다. 작은 오차가 점점 큰 차이를 만든다. 작은 손실들이 모여 큰 전력 차이를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커진다. 해전의 결과는 육지 전황에 그대로 이어진다. 바다의 패배가 육지 전투로 이어진다. 조선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간다. 전쟁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 전쟁의 균형은 이미 무너진 상태다. 양측의 힘의 방향이 달라진다. 실제 역사와는 전혀 다른 전개가 이어진다. 익숙한 전쟁이 낯선 모습으로 변한다. 승리를 전제로 한 기록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역사의 기록도 달라질 수 있다. 조류를 잃은 바다는 통제하기 어려운 공간이 된다. 전투의 흐름을 잡기 힘들어진다. 전술 선택지는 줄어들고 대응은 점점 늦어진다. 전투의 주도권이 멀어진다. 조선 수군은 수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바다 위 전투는 점점 어려워진다. 해상 차단 실패는 전쟁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다. 전쟁의 균형이 크게 흔들린다. 일본군은 전쟁 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해상 보급이 전쟁을 지탱한다. 조선은 불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이어간다. 모든 선택이 어려워진다. 결과를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전쟁은 조선이 원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바다의 흐름이 전쟁의 방향을 바꾼다. 이 모든 전개는 조류 하나에서 시작된 과정이다. 작은 변수 하나가 역사를 흔든다. 바다의 흐름은 곧 전투의 흐름이 된다. 물살이 전장의 방향을 만든다. 조류를 읽지 못한 선택은 계속 발목을 잡는다.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승리 조건은 점점 멀어지고 위험은 커진다. 전쟁의 균형이 흔들린다. 역사는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해 간다. 전쟁의 마지막도 달라질 수 있다. 이순신이 조류를 읽지 못했다면 전쟁의 시작부터 다른 길로 흘렀을지도 모른다. 조선 수군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승리의 장면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해상 차단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 바다의 방어선은 유지됐을까? 임진왜란의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전쟁의 속도 자체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바다에서의 선택이 전쟁의 방향을 달랐다. 작은 판단 하나가 역사를 바꾼다. 조류를 읽지 못한 전장은 계속 불리해진다. 바다는 더 이상 아군이 아니다. 승리와 패배의 경계는 점점 흐려진다. 전쟁의 결과가 불확실해진다. 이 가정 속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사에 또 다른 가능성이 남는다. 결과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여러 갈래의 미래가 존재한다. 이순신이 조류를 읽지 못했다면 조선 수군은 패배했을까 승리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